세상에 이번 얘기 들으시면요.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살인범이 스스로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냈다는 건데 어머. 일단 이 남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이 60대 남성, 지난 3월 오후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흉기를 휘둘렸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아이고. 이 60대 남성, 평소에도 금전적 문제로 동거녀와 자주 다투며 폭행을 했었는데 이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고 이 범행 당일 여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처럼 무참히 살해하고 만 겁니다. 하하.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이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앞선 그 제목이 무슨 말이에요? 사형 집행하라고 소리쳤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정 조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재판장을 향해서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번 딱 내려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통상의 피고인과 사뭇 다른 태도인데 중한 선고 결과를 예견하고 있고 삶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재판을 많이 받아봤는지 검찰과 법원을 잘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예전에 무슨 영화 장면 내가 네 서장이랑 뭐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이거 그 높은 자리 가려면 당신네들도 뭐 커리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전현 평론가 지금 이게 무슨 자기 목숨이 무슨 흥정 대상이 거래 대상이요? 일단 이런 말 한다 자체가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뻔뻔한 모습이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 남성은 살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계속 보인 건데요. 결국 1심 재판부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형 정도 선고가 나오면 뭐 조용히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남성은 여기에서도 뻔뻔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뭔데요? 사형이 선고받으니까 이 60대 남성이 막 웃으면서 일어나서 심지어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손뼉을 쳤었고요. 검사들을 향해서는 검사 놈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시원하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뻔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번에 중죄를 지어서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중죄를 지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고 100번 이해는 되지만 이 무슨 태도예요? 이게 재판정에서 자기 사형 선고 떨어지니까 참회 눈물을 흘리기는 그냥 저 따위 행동을 해요. 장윤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선고기일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건 재판 과정 중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 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서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살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어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고요. 네. 나아가서 재판부는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으로서 책무에 부합한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이 몹쓸 사람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게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형을 선고했는데 혹시 이 몹쓸 남성이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 이런 경악스러운 일을 처음 저지른 이 초범이에요. 어떻습니까? 전혀 초범이 아니고요. 어머. 1970년에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간 이래 이 징역형만 15번을 받았었고 세상에. 그 벌금형도 8번을 받았었는데 어머.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가만히 있고 반성하고 그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폭력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2004년 이후에 5차례에 걸쳐서 살인 또는 살인 미수도 저질렀는데 세상에. 올 3월 달에는 감옥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또 동거녀를 살해하게 이른 거고 이 60대 남성이 인생 전체에서 총 복역한 기간이 29년 8개월에 달합니다. 어머. 60대인데요, 여러분.
이 몹쓸 짓을 한 인간이 60대 남성인데 그동안 교도소에 들락날락해서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이 그 인생의 절반에 육박하는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박성민 변호사 이거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상당히 오랜 기간 복역을 해왔고 이와 같이 반복된 범행으로 오랜 기간 복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복역 기간이 다른 사안에 비춰보더라도 상당히 깁니다. 이 경남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안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의 안인득 이후 4년 만인데 다만 안인득도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형이 변경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반복된 살인인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감형해 줄래야 감형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서 가석방의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1심 판결의 판단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항소심 이상에서도 그대로 사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형 선고가 피해자분과 그 유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진 못하겠죠. 보상해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 법의 철퇴를 받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여실히 한번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